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해서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을 했을 때 이것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희롱인 행동을 인해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던 이 기분을 싫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불응했을 때 권위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면 이것까지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의거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교육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하다 보면 미미하게 업무 관계상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거든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앞에 성적 언동이라고 했어요. 자,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네 번째 줄에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이랬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법률 안에. 그런데 우리가 조직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성적 언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성적 농담하고 언동하는 사람들이 뭐 진짜 뭐 한 몇 년에 한 명 나올 뻔 말까 하는 거지 뭐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조직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조직 문화 자체가 폐쇄적이거나 상명하달식의 그런 조직에서는 뭐 윗사람이 강압적이나 성적 농담을 했을 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겠죠. 조직 문화가 그렇다고 하면. 근데 성적인 운동을 하지는 않아도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적으로 나는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면 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제 고발, 고소, 뭐 혹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직장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고용부에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고용부가 너무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거죠.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적 운동이나 그 밖의 요구를 했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저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스러웠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판단하는 사람이 그게 성적인 의미, 섹슈얼함을 내포하는지 잘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부가 기준하는 것은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에 섹슈얼함,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지 잘 판단하세요. 그래야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가 가늠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는 이거예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따라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과거 90년대, 2000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장 높이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지금 세대들이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배로 앉아있는 간부급들이 X세대일 확률이 많고요.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세대들이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런 언행에 대해서. 고용부 자료는 이래요. 아줌마 이런 단어나 야 차는 여자 같아야 제맛이지 이런 문장 자체는 성희롱으로 반드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매뉴얼에는 그래요. 아줌마 이 단어 자체로는 섹슈얼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차는 여자 같아야 제맛이지 이것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개개인들이 굳이 회사에서 아줌마 그리고 차는 여자가 타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구분하시면 조직 문화가 좀 더 진취적으로 발전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 문장 자체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뭐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적 저는 직장 생활에서 이런 단어 자체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을 썼을 때 상대가 내 눈 아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람 자체가.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경험도 적고 나보다 조금 못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직은 다 평등하잖아요. 구성원들이. 평등한 구성원들 앞에서 이런 단어가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성적 희롱과 성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 문장이 성희롱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조차도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성인지 감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고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상대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줌마라는 표현이든 무엇이든 상대에게 성적 구분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런 표현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한테 성적 수치심과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과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는 누구나가 모두 다 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감수성이 매우 예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선배이건 후배이건 모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해서 상대에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그것도 성희롱이야, 이것도 성희롱이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남성과 여성 간에 대한 불균형을 없애고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매우 성차별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